안녕하세요. 2014년도 2회차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57페이지입니다. 1번, 다음 중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노동시장 정책이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소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소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이미 실업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통해서라도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급해 주는 거죠. 이게 소극적인 노동시장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 정책은 기업의 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갔을 때 지원 시책을 주거나 취업이 좀 곤란한 계층을 채용을 시켰을 때 지원금을 주거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현직에 있든 실업을 했든 간에 굉장히 열심히 능력을 닦아서 다시 취업하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러한 정책들이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은 그럼 뭐겠어요? 실업급여는 뭐라 했습니까? 소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나머지 실직자 취업 상담이라든가 실직자 재취직 훈련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은 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다음은 2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의 유형에 따라 분류이므로 이 분류의 범위는 국민개정에서 정의된 것처럼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단위에 대한 분류로 국한하고 있다. 제가 자세히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라고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틀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안은 국민개정의 생산 영역에 의해서 정해진 범위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2번이 사실과 다르고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 정답 풀이에 안 해놨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 국민개정 영역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국가기술 자격의 기사 응시 자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것도 응시 자격 그래서 첫 번째는 학력만 갖고 본다면, 그죠? 기사는 뭐예요? 4년제 졸업을 해야 돼요. 대학 졸업이죠, 대학 졸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하위 자격증 플러스 몇 년이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세 번째는 학력도 없고 일반 하위 자격증도 없다. 그러면 해당 직무에 대한 실무 경험이 몇 년 이상 있어야 되느냐, 이걸 봐야 된다 그랬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번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는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1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이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하위 자격 산업기사 플러스 1년의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기능사 플러스 3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이것과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요게 헷갈리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본문 교재를 한번 정리해보고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우리 교재 어디 있냐면 자, 우리 교재 120페이지 들어가면 자격 검정 기준이 나오고 응시 자격이 나오죠. 그래서 기술사, 기능장 다음에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기사에 보면 산업기사 플러스 1년은 맞죠. 그 다음에 기능사 플러스 3년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유사 동일 직무 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해당 기사도 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여기서의 대학이라는 건 4년제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년제 대학 맞죠. 그 다음에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는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년제라면 3년제 플러스 실무 1년인 거죠. 예. 3년 플러스 1년 해서 4년이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는 2년 플러스 2년이 되는 거죠. 2년제 같은 경우는 2년제 플러스 실무가 2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4년을 맞출 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 및 유사 분야의 기사 수준 훈련 과정을 이수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응시하려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했다. 산업기사 플러스 2년이죠. 2년. 산업기사 플러스는 2년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실무에 몇 년에 된다? 4년을 종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동일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문제 뭐가 잘못되어 있나요? 1번이 잘못되어 있죠. 산업기사 플러스 지금 실무가 2년인데 지금 1년으로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3번 정답은 1번이네요.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응시하라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년제는 2년인데 이것도 틀렸네요. 3번도. 그러면 가장 거리가 먼 곳을 했으니까 산업기사 플러스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는 응시하려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2년이니까 1년 이상이니까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조금 틀리긴 한데 요거는 아예 실무 2년 이상이었는데 1년이라고 밑으로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3번이 정답 맞네요. 3번. 1년이 아니고 2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죠?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었네요.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워크넷에 제공하는 직업 선호도 검사 L형과 S형의 공통적인 하위 검사는 직업 선호도 검사 S형과 L형. S형, L형이 있다면 S형은 뭐만 있는 거예요? 흥미 검사만 있는 거잖아요. 흥미 검사. 그죠? L형은 흥미 플러스 성격 검사와 생활사 검사까지 들어가는 거죠. S형이 아니고 L형이죠. 성격 검사 플러스 생활사 검사. L형은 요 세 가지고 S형은 요 한 가지만 속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통으로 들어간 하위 검사는 흥미 검사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일 배운 카드제라고도 표현하죠. 자, 1번 미용 직종은 지방노동관서의 팀장, 담당자 2명이 합의한 경우에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2명이 아니고 3명이 합의해야 돼요. 3명. 계좌제 발급은 팀장 플러스 담당자와 다른 한 사람까지 해서 3명이 합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자의 계좌 지원 한도는 300만 원이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계좌제는 200만 원이지만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3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은 실업자 등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계좌적합 훈련 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 포기 또는 제적된 경우에 계좌 지원 한도에서 30만 원을 차감한다라고 돼 있는데 3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을 차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좌의 유효 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 1년이죠. 그래서 이 5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시장조사 분석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충분한 양의 제품 생산에서 고객 만족을 중시하는 경영체제로 기업 경영이 바뀌면서 중요해지는 직업이다. 예, 맞는 얘기죠. 예전에는 어찌 보면 제품을 만들기만 해서 내다 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잘 사줬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이면 뭐 고객 만족도가 좋은 제품 혹은 뭐 디자인이 좋은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끌리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시장조사 분석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여 통계적 기법이 필요하지 통계적 기법보다 언어적 기법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판단력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통계적인 수치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좀 잘못됐네요. 설문서 작성, 표본 추출 방법, 보고서 양식 등은 조사 이전에 명기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 그렇죠. 연령, 자격 등의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죠. 당연히 제품에 대한 어떤 품질이라든가 소비자 분석하는 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업에 속하는 활동은 직업에 속하지 않는 활동이 아니라 직업에 속하는 활동. 지금 나머지 지문들은 다 직업에 속하지 않는 활동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자, 주식배당, 임대료, 소작료, 권리금 등과 같은 재산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 이것 직업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 복무 중인 장교 이것도 직업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의무 복무 중이 아닌 장교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직업 군인이죠. 그 사람은 직업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하는 가사활동,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습활동 이거 다 직업이 아닌 거죠. 다음에 8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투입물의 특성, 그 다음에 산출물의 특성도 있죠. 그 다음에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도 있었던 거죠. 두 번째가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였고 세 번째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이 뭐예요? 이게 산출물의 특성이죠. 산출물. 그래서 4번 산업활동의 차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1, 2, 3번은 산업을 분류하는 기준이 맞는데 4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고용 동향에 관련된 주요 개념으로 틀린 것은 자, 첫 번째 취업자람은 조사 대상 기간 중 수입 있는 일에 1시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라 하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또는 실업자를 말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용률은 경제활동 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계산한다가 아니라 어떤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노동 가능 인구로 나누는 거예요? 취업자를 노동 가능 인구 혹은 생산 가능 인구 혹은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잘못 설명이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4번 실업자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 조사 대상 기간 중 수입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업자와 백수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실업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이고요. 백수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죠.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 그래서 노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백수와 실업자는 다릅니다. 또한 그럼 10번 들어가겠습니다. 직무 분석 방법 중 대입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실은 이게 직업 심리학에서 다루는 분야인데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왔네요. 대입헌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직무조사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이컴 위원회라고, 예? 대이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 위원회 사람들은 각 그 해당 분야에 한 7에서 한 10년 정도의 일을 한 전문가들인 거죠. 거의 숙련자 혹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대이컴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워크샵 같은 걸 해요. 워크샵이나 혹은 뭐 장기간의 회의죠. 장기간의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각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해당 직업에 대한 지식들을 도출하는 거죠. 지식 내지는 업무 내용들. 그 해당 직업에 대한 지식, 내용,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것들, 뭐 등등등 모든 정보를 내면 그것을 정리해서 이 직업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대이컴법입니다. 그래서 대이컴 위원회는 뭐 보통 한 7, 8명 정도가 참여하기도 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진 않아요. 8에서 10명이니까 제가 조금은 달리 얘기했네요. 8명에서 한 12명 정도 참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이컴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교과과정을 개발하기에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예, 교과과정 개발해서 많이 사용했었어요, 예전에. 그 다음에 해당 직업 전문가가 직무의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예, 맞죠. 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대이컴 위원회는 8에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되고요. 대이컴 분석가는 석이나 업적의 의견도 잘 반영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그 위원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막 그 의견을 제출하면 적어야 될 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업저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대이컴 위원회 사람들의 그 위원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10번엔 4번이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11번. 다음 중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과 관련이 가장 낮은 것은 질 높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예, 맞는 얘기죠. 생활체육이 어찌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 지도자라는 자격증이 생긴 거니까요. 그 다음에 체육 활동 중에 부상이 발생하면 초기 응급치료도 담당한다. 예, 그거는 아니에요. 응급치료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응급치료 담당하는 쪽이 따로 있으니까 요건 아니고요. 물론 뭐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게 자격과 관련 가장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사설체육시설 등등에서 책임자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18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러면 되는데 가장 먼 것은, 뭐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다음은 12번. 한국표준직업분리에서 직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계속성을 가져야 된다. 맞죠? 직업의 요건 중에 5가지 중에 하나가 계속성인 거죠. 두 번째,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자연 발생적인 이득의 수치나 우연하게 발생하는 경제적인 과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예, 그렇죠. 다음, 경제성은 비윤리적 영리 행위나 반사회적인 활동을 통한 경제적인 이윤 추구는 직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 이건 경제성을 설명한 게 아니라 윤리성이나 사회성을 설명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경제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게 좀 거리가 좀 멀고요. 그 다음에 4번. 직업 활동은 사회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의미 있는 활동, 즉 사회적인 기여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직업과 관련된 5가지 요건이 있었죠. 직업의 요건. 그죠? 예. 윤, 경, 자, 사계. 그죠? 윤경자 씨는 사계절을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이 5가지를 얘기하는데 윤리성, 경제성, 자율성, 사회성, 그다음에 계속성,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뭐 가장
바르지 못하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경제성을 잘못 설명. 경제성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사회성이나 윤리성을 설명하고 있죠. 예. 윤리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윤리성. 예. 다음에 13번 워크넷에 제공하는 채용 정보 중 기업 형태별 검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워크넷에 들어가면 기업별 형태에 따라서 어느 기업, 나는 그 공기업만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공기업별, 혹은 대기업만 지원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메뉴에는 금융권 기업으로 검색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워크넷에 들어가서 직접 여러분들이 메뉴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14번 공공직업정보와 비교하여 민간직업정보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이거 전회차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민간직업정보와 공공직업정보의 특성 해서. 자, 여기서는 민간직업정보의 특성에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1번 정보 생산자의 임의적 기준이나 관심 위주로 직업을 분류한다. 이 맞는 얘기죠. 예, 옳은 얘기. 민간 직업정보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었네요, 문제가. 그러면 1번이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2, 3, 4는 뭐예요? 그러면 공공직업정보에 관한 내용이들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15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제공 매체별 어떤 특징에 관한 거죠. 인쇄는 비용이 적게 들죠. 그 다음에 면접은 학습자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적극적이죠. 그 다음에 직업 경험은 비용이 어떻게 든다? 예, 많이 든죠. 그 다음에 직업 체험은 접근성이 어떻다?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 그럼 정답은 뭡니까? 예, 3번이죠. 다음 16번 국가기술 자격 검정의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예, 요거는 검정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사 단답형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논문형 필기시험 구술형 면접도 있다. 예, 맞는 얘기고요. 기능장 단답형 필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예, 요게 좀 잘못됐네요. 그냥 기능장이나 기사나 산업기사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지금 산업기사 같죠? 이거 기능장도 같아요. 객관적 필기시험 있고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실기시험이죠. 그래서 여기 잘못됐네요, 기능장이. 그 다음에 17번 국가자격시험의 시행기관이 다른 것은, 예, 정보처리 산업기사,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등등등은 예, 2, 3, 4는 산업인력공단이고요. 1번 시험은 대한상공회에서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기관이 좀 다른 것은 1번 전산회계운영사, 예, 요게 대한상공회에서 하는 거네요. 나머지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합니다. 예, 주로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상공회에서 하죠. 워드 프로세서 혹은 컴퓨터 활용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상공회에서 시험을 봤죠. 예. 다음에 18번 한국 직업사전에는 각 직업별로 환경 조건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다음에 직업 명세 항목 가운데 작업 환경에 해당하는 것은, 예, 작업 환경. 이거 직업사전에 속해 있는 부가 직업 정보 중에서 작업 환경이라는 부가 직업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자, 요건 본 교재를 한번 보면서 이해를 돕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교재 4페이지 했네요. 자, 그러면 작업 환경에는 뭐가 있는지 봅시다. 34페이지에 작업 환경에는 저온, 고온, 다습, 소음, 진동, 위험, 내재, 대기 환경, 미흡, 이런 것들을 작업 환경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온은 말 그대로 추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을 저온 환경이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 더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고온 환경, 습기가 많은 곳에서 일한다 그러면 다습 환경, 그 다음에 뭐 소리나 이런 진동이 심하다 그러면 소음 진동, 그 다음에 위험 내재는 전기적 위험, 그 다음에 기계적 위험, 화상의 위험, 폭발의 위험,
방사선 위험 이렇게 5가지 위험 내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표시해 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대기환경 미흡은 말 그대로 냄새나 분진이나 연무나 가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작업 환경이 좀 쾌적하지 못하다 그러면 대기환경 미흡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61페이지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뭐예요? 작업 환경에 해당하는 것은 위험 내재죠. 예. 손사용이나 정밀 작업, 손사용은 말 그대로 신체 사용의 부분이었었고요. 작업 강도는 뭐였었죠? 예, 그 작업 여러분들 조금 전에 봤던 32페이지, 31페이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업 강도는 다른 얘기였었죠. 그 아주 가벼운 작업부터 아주 힘든 작업까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손사용은 육체 활동이었던 거죠. 육체 활동. 그 다음에 정밀 작업은 뭐예요? 예, 그 DPT에 관련된 얘기죠. 그 다음에 19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통계 단위는 생산활동과 장소의 동질성의 차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로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예, 요 박스 반드시 외워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예,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 그죠? 하나 이상의 장소죠. 예, 우측은 장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일 장소, 그 다음에 예,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 그 다음에 단일 산업활동.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뭐라고요? 예, 사업체 단위. 그 다음에 여기는 활동 유형 단위다. 여기는 예, 지역 단위. 여기는 예, 기업 집단이나 예, 기업체 단위라고 했죠. 예, 요거 박스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친 부분은 뭐예요? 예, 요거죠. 활동 유형 단위입니다. 그래서 19번 문제는 정답이 4번이네요. 자, 20번 직업정보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업정보는 전문가가 분석해야 된다. 그렇죠. 분석은 전문가가 해야 되고 가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공을 좀 쉽게 가공해서 일반인들이 볼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가공해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정보 제공 시에는 이용자 수준에 맞게 한다. 그것도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업정보 수집 시에는 정확한 목표를 세운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직업정보 제공 시에는 직업의 장점만을 최대한 부각해서 제공한다. 예, 아닙니다. 장단점을 어떻게 한다? 편견 없이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예. 그래서 20번의 문제는 4번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기출문제도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씩 강조하지만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강을 해 주시라라는 말씀을 했던 게, 그죠? 직업정보 관련해서 사이트 들어가라. 사이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 그 다음에 통계청. 예, 그 다음에 워크넷. 그 다음에 큐넷이나 HRD넷 뭐 이런 것들 들어가 보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 관련된 메뉴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 회차에서도 한두 군데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워크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메뉴를 좀 확인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예,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